고성이는 은호를 보자마자 무너지는 척했는데요. 긴 시간 고성이는 이 순간을 기다렸고 완벽한 연기를 시작합니다. 숨을 몰아쉬며 공여자가 갑자기 취소됐다는데 라는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무게라기보다 계산의 냄새가 진하게 났고 은호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엔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곧이어 쌍둥이 오빠 기억나? 라는 한 줄이 그녀의 머릿속을 완전히 흐트려 놓았습니다. 오빠가 있고 간이식이 필요하고 시간이 없다. 이 세 단서가 동시에 심장을 죄었고요. 고성이는 조금만 기다려줘. 모두가 널 기다렸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부드럽게 들리면서도 은호에겐 어딘가 차갑게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보려 했는데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이가 오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다정하게 물었는데도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고 얼버무렸고요. 지강호는 괜히 농담을 던지다 누나 눈가의 수분을 보고 말문을 닫았는데요. 누나, 내가 라면 끓일까? 하고 낮게 묻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사랑으로 자라온 집, 그 집에서 생모를 향한 발걸음을 떼려는 자신이 잠깐 배신자처럼 느껴졌는데요. 그 생각 자체가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페 겸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 도면을 펼쳤는데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밤새 쓰다 지운 메시지가 여러 개 남아 있었고요. 결국 한 줄만 남겼습니다. 저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답장이 왔는데요. 고마워, 은호야. 오빠가 버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문장 사이사이에 묘하게 숨은 지시가 붙어있는 느낌. 은호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달렸다는 상상이 판단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른 세계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맘대로 집의 파산 소식 이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계약서를 붙잡고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건설의 100억 투자가 철회됐고 남아있는 보증금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말은 매섭게 던졌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근데 밤이 깊어지면 그 말 뒤에서 통장을 뒤적이며 한숨을 토했더라고요. 아들 앞에선 자존심을 세우지만 뒤에선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김다정은 조용히 물컵을 건네며 당장 돈이 아니라 마음부터 다치지 않게 버텨봐 하고 속삭였고요. 조옥래는 사람 장사는 정직이야 지혁아. 네가 못 지킨 약속이 있으면 그거부터 갚아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AP그룹 예비입찰 설명회가 열리던 날 지혁은 깔끔하게 준비했는데요. 자료보다 질문을 더 준비했더라고요. 화려한 스펙과 자금력을 보여주는 경쟁사들이 숫자를 줄줄 읊는 동안 지혁은 딱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AP가 지키고 싶은 삶의 방식이 뭐였는지, 그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넘길 생각이셨나요? 회의실 끝. 모니터 너머에서 AP 현 회장의 눈빛이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돈과 건물 대신 가치를 묻는 사람, 그게 오래전에 자신이 창업을 결심했을 때의 얼굴과 겹쳐 보였던 거죠. 동시에 하늘건설의 회장에게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결혼 사기극처럼 굴러가 버린 지난 사건의 빚을 스스로 빚으로 인정한 그 노예한 인물은 단 한 번은 돕겠다던 약속을 떠올리며 결제선에 펜을 걸쳤습니다. 자존심과 실리를 계산하는 손끝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고요. 한편 박성재는 사내 마케팅 회의에서 파도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수빈이 가져온 20대 여성 타깃 조사 결과가 기존 전략을 전부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죠. 임원들은 현실 모르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는데요. 성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제품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 데이터는 그 선택의 언어죠. 그렇게 말하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빈의 분석을 메인 보드에 띄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수빈은 손가락에 난 작은 밴드를 괜히 가렸는데요. 성재가 얼핏 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도시락 정말 고마웠어.
네가 정말 만든 거 맞니? 누구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 성재의 말에 수빈은 눈을 흘겼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두 사람. 이 순간이 수빈에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발전된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가득한 수빈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영란은 다른 종류의 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고성이의 딸로 살면서 배운 건 단 하나, 숨기면 산다였죠. 하지만 최근 지환을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숨기면 잃는다는 것도 동시에 사실이라는 걸요. 영란은 휴대폰에 깔아둔 위치 추적 앱을 한 번 더 확인했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엄마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과의 일탈이 작은 모험이었다면 지금의 영란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숨긴 걸 내가 꺼내면 나도 이제 누군가의 주인이 되는 거야? 혼잣말이 입술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덧붙여졌고요. 은호 언니,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걸 전해줄게. 영란은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잡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은 엄마의 통제 덕분이었죠. 다시 은호. 고성이에게서 병원 관련 서류 사진이 도착했는데요. 낯선 용어와 숫자들이 잔뜩이었고 공여자 재검토, 교차적 합성 같은 단어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의 홍수 앞에서 사람은 아주 쉽게 마음을 내주게 되는데요. 어려운 말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문장 하나가 사람을 순식간에 종속시키거든요. 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정순이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간이식 같은 건 보호자가 판단하는 게 맞나요? 정순이는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내쉰 뒤 짧게 대답했는데요. 보호자는 보호를 해야지 설득을 하면 안 되지. 그 한 줄이 은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고성이의 말투에서 보호보다 설득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날 오후 지은호의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보낸 사람 고성이. 오늘 저녁만 시간 내줄 수 있을까? 오빠가 내 소식을 듣고 싶어해. 문장 끝에 온점이 더없이 예의 바른데요. 이상하게 협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은호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작은 상담실 같은 공간이었고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요. 성인은 미소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숫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술비, 회복비, 재활비. 네가 다 감당할 필요는 없어. 서류에 동의만 해주면 돼.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박영라가 들어섰고요. 엄마, 이거 자료 몇 장이랑 날짜 대체 왜 숨겼어? 투명 파일 속엔 공여자 취소가 아니라 일부러 연기 대체, 공여자 검토 같은 메모가 끼어 있었는데요. 영라의 손은 아주 조금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어요. 성인은 당황을 감추려 했는데요. 엄마를 의심한다는 거니? 라고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영라는 대답 대신 파일을 은호에게 건넸고요. 언니가 직접 보고 판단해요.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는데요. 은호는 서류를 넘기며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숫자와 도장이 겹친 자리마다 비슷한 글씨체로 남겨진 메모가 눈에 들어왔고요. 시간을 벌자 언니를 설득해야 한다 같은 문장 조각들이요. 목이 콱 막혔습니다. 저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낮게 묻는 목소리에 고성이는 한 박자 쉬고 웃었는데요. 세상은 서로 이용하면서 사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말이 끝나자 영라의 표정이 굳었고 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혁은 AP 현 회장에게서 비공식 면담 제안을 받았는데요. 자네가 지키려는 게 사업이냐, 사람의 일상이냐? 회장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둘 다입니다. 근데 순서는 정해야죠. 일상이 먼저 살아나야 사업이 오래갑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회장의 주름이 살짝 풀리더라고요. 그 답이야말로 AP가 오래 지키려 했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나 자금은 여전히 모자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건설에서 온 한 통의 전화. 조건은 붙이되 간섭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실패하면 회수는 빠릅니다. 싸늘한 문장, 그러나 명확한 손길. 지혁은 받아들였습니다. 어깨 위에 짐이 더 무거워졌는데도 오히려 숨이 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책임지는 사람의 얼굴을 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밤이 깊어가자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는데요. 은호는 정순이와 지강호 앞에 앉아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생모를 만났고요.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순이는 놀란 눈으로 딸을 보다가 곧 미소를 꺼냈어요. 너는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겠지. 다만 누가 너를 손봐서 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발로 걷는 길이었으면 좋겠다. 지강호는 누나의 손등에 자기 손을 포개며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우리는 누나 편이야. 그리고 누가 우리 누나 이용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 허세 반, 진심 반. 그 말에 은호는 처음으로 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혼자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환자 리스트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답을 듣고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려면 사실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는 범위를 지키면서도 은호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조용히 안내해줬고요.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성이가 말한 수술 날짜와 병원의 공식 일정이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고리를 이어주는 실마리였죠. 은호는 바로 박영라에게 연락했고 영라는 오늘 밤 다시 얘기하자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 성재는 신제품 런칭 영상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수빈의 짧은 내레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회의실에 남아있던 몇몇이 킥킥 웃었지만 성재는 목이 살짝 매더라고요. 나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걸 좋아한다는. 선언일과 사람이 겹쳐지는 순간의 고백이었거든요. 성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빵집 앞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수빈은 바로 답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마음이 길어진다는 걸 둘 다 요즘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클라이맥스의 문턱. 밤 작은 작업실. 은호와 영라가 마주 앉았습니다. 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더 꺼내 보여줬는데요. 언니, 엄마가 오빠를 살리려는 마음이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언니를 도구로 만드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줄게. 다만 내 방식으로 할게요. 내가 동의해야 하는 건 내 마음이지 서류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영란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말이 이렇게 단단하게 들릴 수도 있구나 하고요. 그 시각 고성이는 하늘건설 회장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AP딜에 당신이 얹히는 건 나쁘지 않지. 다만 그 아이 이지혁 그 아이가 흔들릴 만한 지점을 정확히 찔러.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는데요. 통화가 끊긴 뒤 잠시, 아주 잠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는 방식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면서도 멈추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의 그림자는 가장 아끼는 딸 박영라에게 먼저 드리워지고 있었죠. 운명이란 게 종종 그렇게 돌아온다. 성희는 그 사실을 모른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더라고요. 마지막 장면. 이지혁은 빈 사무실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 나 부탁 하나만 하자. 네가 가진 사람의 언어, 그걸 내 사업에 빌려줘. 성재는 좋다. 대신 조건 하나. 너 도망치지 마라 하고 웃었고요. 전화를 끊은 지혁은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조금 깊어졌는데요. 눈빛은 오히려 투명해졌더라고요. 그때 메시지 한 통. 보낸 사람 지은호. 선배, 오늘은 회사 이야기 말고요.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지혁은 한참을 고민하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네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내가 같이 들여다봐도 되겠니?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딘가에서 문이 하나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고처럼 스쳐가는 다음 조각들 고성이의 책상 위에 놓인 미확인 동의서, 박영라의 손목에 남은 아주 얇은 붉은 선, 하늘건설.
회장방에 도착한 조건부 지원 도장. AP 회장의 메모지에 적힌 네 글자, 삶의 방식. 정순이가 오래 간직해온 봉투 하나, 조웅래와 김장수가 나눠 마신 따뜻한 차,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심장이 천천히 규칙을 되찾는 소리. 27회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진짜로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거래하려 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자기 발로 서 있으려 하는지 다음 장에서 더 또렷해질 거예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각자의 선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서로의 선택이 서로를 살리거나 무너뜨리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 그 경계 위에 선 사람들: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이상철, 김다정, 고성애, 박영나, 정순이, 조웅래, 김장수, 지완, 수빈, 지강호 모두가 자기 식으로 사랑을 정의하려 들 텐데요. 그 정의의 무게가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짓겠죠. 준비되셨죠? 다음 편 더 크게 흔들릴 테니까요.